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석입니다.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제를 바라봤던 뷰, 경제 전망도 긴급 수정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강좌는 더블딥 시나리오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좌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더블딥, 코로나19,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경제가 움푹 패였다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움푹 패이는 모습을 더블딥이라고 합니다. 두 번 움푹 가라앉는다. 어떻게 더블딥이 펼쳐질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과거 흑사병,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경제 전망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IMF도 월드뱅크도 OECD도 모두 수정 경제 전망을 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가 기조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세계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더블딥 경제, 이런 경제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굉장히 의문들이 많이 여러분들께 던져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특히 빅테크 기업들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쩌면 큰 총론에 해당되고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금융 서비스 진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하셔야겠다 하는 영역이 바로 지급결제 산업입니다. 특히 지급결제 산업 중에서 가장 선도하는 모델, 바로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이런 영역을 여러분 관심 깊게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대목을 여러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게 여러분께 요약적으로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더블딥 시나리오라는 책을 통해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고 2020년, 2019년에 이어서 더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급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분기별 전망이고요. 그렇죠? 2020년 경제를 19년과만 비교하면 19년보다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급반등의 관점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투자 종목, 투자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또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 공항을 이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한다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이제 그렇지 않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항 옆에 창구가 있는데요. 조그만 파티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신분증과 지문과 정맥을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지문이나 정맥을 이용해도 당연히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결국 비대면화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신분증이 사라지고 보신 것처럼 지문이나 정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미 지급결제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왔지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연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로 대체되느냐? 나임을 보여주는 그 과정, 신분인증, 신원확인, 개인인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신분증, 공인증서,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로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지문으로, 정맥으로, 홍채로, 얼굴 인식 기술로 또 더하기 목소리 인식 기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 체감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분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단계는 생체 인식 기술과의 만남도 같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투트랙으로 또 하나가 디지털 신분증으로의 전환,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로 봐도 우리 주민등록증 이것은 사라진다. 결국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디지털 신분증 혹은 생체인식 기술 이런 영역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인증서가 필요 없어집니다. 전혀 다른 모바일 지급 결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말 그대로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게 될 경우에라면 이런 디지털 신원 확인, 신분 확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 유망할 수밖에 없겠다. 구조적으로 긴 트렌드 속에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이 더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3대 DID 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마이디아이디 얼라이언스가 하나 있고요. 한 축입니다. 그리고 DID 이니셜이라는 또 하나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연합이 DID 얼라이언스라는 또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이 각자 블록체인 개발사가 다르고요. 특히 DID 이니셜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개발사에 해당됩니다. 라운시큐어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참여사의 특징을 보면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투협이 주요 참여 기관이고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개발사로 등장한 이 참여사는 주로 통신사나 대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콤이 주요 참여 기관이고요. 정부 부처는 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같은 이 R&D를 진흥하는 컨셉에서의 연합이고요. 그 다음 DID 얼라이언스, 라운시큐어가 개발한 이 블록체인에 기초한 이 DID 같은 경우는 금융결제원이 주요 참여 기관이고요. 정부 부처는 역시 한국 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죠. 이런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연합이 구성되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각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D 이니셜을 말씀드릴게요. 탈중앙 신원 인증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익남 시간이나 여러 유료 강연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블록체인이 있다 그러면 이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공유하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탈중앙 신원 확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신 것처럼 신분증이 있다. 그럼 블록체인 시스템에 이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신원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 번째 장을 통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의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요. 그럼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 정보가 병무청으로 가겠죠. 그럼 병무청에서 확인해요. 발급해줘요. 그럼 병적증명서를 팩스로 주민센터로 보내면 그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개인에게 오는 방식이죠. 이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면 병적증명서 종이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 문서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식은 뭐냐면 민원인이 병무청에 요청을 바로 해요. 소위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급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소위 단체 톡방과 같은 이 하나의 플랫폼에 병무청과 국가보훈처와 민원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무청에만 얘기를 하면 해당 모든 정보가 동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단체 톡방 안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그냥 발급을 직접 해주고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당 정보가 처리 결과만 민원인에게 알려주면 되죠.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죠.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이 플랫폼에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이 소위 말 허위나 거짓, 조작 이런 것들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필요 없어지는 전자문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게 디지털 아이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방향성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런 디지털 아이디 혹은 생체인식 기술들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키오스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오스크에 이미 뭐 카드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카드와 나의 홍채 인식 혹은 지문 인증 이런 것들을 같이 등록을 할 경우라면 카드를 굳이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가면 키오스크가 나임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지급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카드를 삽입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주유소 가면 셀프 주유소에 카드를 삽입하고 자주 놓고 가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셀프 계산대에서 나임을 알아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무인 계산대에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한 지급결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통 매장에서 보면 이 여러 마트, 대형 마트가 무인 결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마트로 등장하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카트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나의 생체인식 기술을 인증해요. 그러니까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 물건을 담고 나임을 알아보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됩니다. 특히 RFID 기술까지 등장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이 카트에서 물건을 담고 다시 내려서 하나하나 찍고 다시 담는 일이 필요 없어지죠.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그냥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나임을 알아보고 그냥 통과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담고 집에 가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지급 결제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소위 말하는 언택 서비스, 지급 결제 혹은 생체인식 기술들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범주를 놓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인은행입니다. 정말 무인은행 가능할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이미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은행과 같은 같은 회사는 아니죠. 이런 은행의 ATM에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ATM을 이용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카드, 신분증 혹은 통장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은행에 가서 ATM기를 만나면 ATM이 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무인은행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요일, 특정 어떤 브랜치의 경우에는 일부 무인은행화 해 나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걸 자산 경량화 트렌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생체인식 기술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한 개인인증 그리고 지급결제까지 모바일 지급결제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투자 관점이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서 사회 진입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트렌드를 반영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게 계속 진전되면서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아니면
투자 심리 혹은 소비 심리에 굉장한 위축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더블 딥 경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중점적인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까 진로 의사결정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